중복조합을 보면 어떻게 되나 봐봐. 여기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조건만 딱 만족을 해버리면 합의, 고배 법칙으로 그냥 쭉쭉쭉 풀리잖아. 얘가 이제 좀 그렇지 않아서 좀 어려워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좀 문항 개발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지진한 교육 과정이다. 한 2016 수능 이전이니까 15 수능 이전에는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확통이 좀 웃긴 게 확통이 조금 난도질을 당해 늘 과목이. 그러니까 온전히 있지가 못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경우의 수 제일 기본 파트가 수학 하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딱 지난 교육과정 제약은 다 막 잘라갖고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막 이랬거든. 그럼 그때 2015 시행되는 수능 때까지 이 경우의 수 요 이제 파트는 수능에 들어가는 게 중복조합 이후부터 들어갔어. 그래서 이쪽 파트가 중복조합이 문항 개발이 좀 비교적 되게 제일 많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중복조합 얘기를 좀 해줄게. 풀만한 것도 많고 좀 정리할 것도 많고. 자, NHR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중복조합을 표시하는 거야. 자, 얘는요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경우의 수냐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자, 어떻게 몇 개를 선택해?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거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니네가 좀 실수하는 얘기를 좀 해줄게. 일단 첫 번째는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야. 보통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올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10개 뽑아. 이렇게 잘 나올 거야. 됐어? 다시 서로 다른 게 뽑아야 되는 개수보다 적은 경우가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3개 뽑아. 이거 잘 내겠어? 중복 하루에 3개 뽑아. 이거 잘 안 낼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n보다 r이 큰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늘 그럴까? 그렇진 않아. 서로 다른 100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만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점 미리 먼저 얘기하고 가면은 이거를 이제 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좀 괜히 헷갈릴 거야. 자,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야. n과 r 사이에는 대소가 존재할까 안 할까? 사이에 대소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누가 n이고 누가 r인가요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n은 서로 뭐한 애들이야? 서로 다른 애들이야. 그리고 이 r개에서 r은요. 같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요 r이라는 거는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자, 요거를 늘 잘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NHR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자, 요놈의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라고 하면, 자, NHR은, 자, 이렇게 됩니다. N 더하기 R 빼기 1 CR이야. 자, 계산은 이렇게. NHR은 N 더하기 R 빼기 1 CR이야. 자, 갑자기 계산이 확 복잡해지지? 자, 일단 첫 번째 암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왜 그런지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됐어요? 일단은 당연히 외우고 계산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는 시켜줄 테니까 이해하고 나면 외우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계산 연습 좀 해보자고요.
3H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니 더하기 니 8 빼기 1 7이지? 7C5 됐어? 똑같이 하는 거 이대로 는 7C2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죠? 네. 자, 4H3 이렇게 되면은 6C3 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다시 조합은 중복조합은 조합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거야. 됐지? 다시 중복조합은 조합으로 고쳐서 계산해. 그럼 얘가 왜 그렇죠? 라고 하면 이제 요 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요 놈이 왜 그럽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서로 다른 세 개 ABC 중에서 자, 중복을 허락해갖고 자, 중복을 허락하여 뭐 좀 적당히 골라볼까? 한 6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이걸 구해보려고 그래. 서로 다른 ABC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고르는 거지. 자, 그럼 몇 H 몇이에요? 3H6이 되는 거죠. 3H6이 되는데 3H6이 되는데 자, 이제 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자, 요 계산을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서로 다른 ABC 중 자, 이게 원래 실은 이 계산을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둘 다 좀 재미없잖아. 하나만 해줄게 그냥. 알았지? 하나만 해줄 거고 나머지에도 뭐 궁금하면 나중에 질문하셔도 좋고요. 네, 일단은 여기는 솔직히 내가 하나만 해주니까 이 하나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팁을 또 줘. 그래서 둘 중에 좀 더 문제 풀 때 효과적인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되고 질문 또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돼. ABC 중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요 계산법에 들어가는 생각은 이런 거야. 내가 얘를 직접 구하기가 힘들어. 이거 내가 뭐 맨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학생이 막 2만 명쯤 된다고 쳐봐. 2만 명쯤 되는데 얘네들을 한 군데 모여서 몇 명인지 직접 세기가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 애들이 전부 다 안경을 쓴다 치면은 애들을 세지 말고 안경을 세도 돼, 안 돼? 안경을 세도 되지. 무슨 소리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애랑 1대1 대응하는 다른 거를 세는 거야. 됐어? 중복조합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순열 조합은 이해가 어렵지 않았죠. 자,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해서 그래, 이런 게.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랑 1대1 대응하는 난 다른 걸 세게 될 거야. 자, 내 말 이해됐지? 자, 다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 경우를 적당히 써볼게.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한댔으니 A 이렇게 골라도 되지. 그럼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세보면 A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도 있겠죠. 네. 얘도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뭐 중간에 비비비비비비 이런 애도 있을 거고 뭐 가다 보면 이런 애들도 있겠지. 그럼 난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세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차가 나는 부분이 이런 거야. 나는 어차피 뽑는 거니까 순서가 상관없잖아. 그럼 최대한 앞엔 A가 나오고 가운데 B가 나오고 맨 끝에 C가 나오게끔 이렇게 쓸 수 있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봐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몇 개 뽑는 건 변함이 없어. 6개를 뽑는 건 변화 없잖아. 그러면 6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내가 그 6개를 뽑을 때 어디까지가 A고 어디까지가 B고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가 C인지만 표시해 줄 수 있으면은 됐어요? 난 이 경우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랑 1대1로 대응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됐지? 자, 얘랑 1대1로 대응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너 졸립지 지금? 네. 뭐 했어 어제? 어? 괜찮아? 자, 다시 1대1로 대응하는
다른 거를 세주는데, 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무조건 6개 뽑는다는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B고 어디서부터가 C인지만 체크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잘 봐봐. 지금 여기에 서로 다른 3개가 있지. 맞지? 서로 다른 3개가 있지? 그럼 서로 다른 3개가 있을 때 그 3개를 구분만 지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A랑 B랑 C를 구분 짓는 칸막이가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돼. 왜? 서로 다른 셋을 구분하는 방법은 칸막이 2개만 만들어주면 돼.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뽑는 건 변함이 없잖아. 그러면 첫 번째 칸막이가 생기기. 자, 이렇게. 첫 번째 칸막이, 두 번째 칸막이가 있잖아. 자, 여기는 A고 여긴 B고 여기는 C라고 해서 표시해버리는 거야. 자, 이해됐어?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자, 얘가 A지. 그럼 칸막이가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들어가면 되지. 자, 요 경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A랑 B 사이 칸막이, B랑 C 사이 칸막이. 됐어? BC가 없으니까. 두 번째 것도 해볼게. A 이거지. 칸막이 하나 또. 자, 밑에 거 다시 해볼게. 자, 쟤는 A. 칸막이하고 B 나와야 되는데 B가 없고 다시 칸막이하고 C 나오면 되지. 아, 그치? 그럼 얘에서 쟤는 어떻게 돼? 칸막이, 땡, 둘, 셋, 넷, 다섯,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땡, 하나, 이렇게. 이해됐어? 야, 그러면 내가 A, B, C 중 중복 허락해서 6개 선택하는 건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경우라는 건 됐어요?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 자, 동그라미 몇 개랑 요놈 6개랑 그치? 자, 칸막이 몇 개랑 2개를 배열하는 경우랑 같아 안 같아? 배열하는 경우랑 같아. 자, 근데 이 6개가 왜 6개가 됐냐면 우리가 저기서 몇 개 뽑기로 했으니까? 6개 뽑기로 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얘는 왜 2개냐면 서로 다른 몇 개였어? 3개를 구분 지어주려면 칸막이 2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아, 그럼 얘는 뭐냐면 이 2개의 의미는 서로 다른 3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3 빼기 1개의 칸막이가 필요한 거였었어. 이해됐어? 그럼 나는 얘를 배열하는 경우니까 같은 것이는 순열로 해도 되고요, 안 되고요? 되고요. 아니면 조합으로 고쳐도 되죠. 그냥 쭉 써버릴게요, 그러면. 그럼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구나. 6개,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6팩 몇 팩분의 2팩분의 몇 팩이래요? 8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내가 다시 쓰면은 8C6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얘랑 8C6이랑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일단 첫 번째. 이해됐지? 그래서 저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좀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왜 어떻게 NHR을 하겠냐? 자, 이 계산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자, 일단은 동그라미가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돼? 여기는 알개가 있어야 되지. 칸막이가 몇 개 있어요? 칸막이가 N 빼기 1개가 있어야 돼. 그럼 이것들을 나열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똑같은 게 알개 n 빼기 1개 있는 것의 나열이니까 r 팩토리얼 n 빼기 1 팩토리얼 분의 니니 더해서 n 더하기 r 빼기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조합으로 고치니까 n 더하기 r 빼기 1c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조계산이 저렇게 나와. 이해됐어? 네, 그냥 요거야. 첫 번째 얘기는. 자, 일단 네, 찍고 넘어갑시다. 아까 수업 다 올려놨거든? 이거 아마 다시 정리할 때 보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다시 보면 돼.
자, 약간 여태까지 나온 애들 중에 제일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들죠? 네. 좀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들 거다, 얘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은, 자, 뒤에 보면은 이제 막 쓰임 뭐 이렇게 해서 유형 정리하라고 막 써놓은 게 있지? 이제 걔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이 중복조합은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임을 천천히 정리, 이게 되게 많거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일단 적당히 정리를 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 쓰임은요, 너무 당연히 이겁니다. 정의대로의 쓰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의대로의 쓰임입니다. 자, 정의대로의 쓰임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됐어요? 중복 허락해서 알게 선택하는 거. 중복 허락하여 알게 선택. 그럼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게를 선택하는데 중복 허락 알게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선택 못 받는 애 있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개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정의대로의 쓰임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야. 자, 두 번째 쓰임이, 자,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이런 게 있어. 자, 부정방정식의 정수해의 개수야. 됐어요? 부정방정식의 정수해의 개수야. 근데 이게 조금 조건이 복잡하거든? 하나씩 설명해 줄 거야. 일단 부정방정식은 뭔지 알아? 이거 말 어려울까?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원래 고1 때 나오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지수의 개수보다 자,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은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이야. 자, 근데 그럼 이걸 내가 정수의 개수인데 이런 얘기거든?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5라고 해봐. 이거 방정식 풀 수 있어? 만족한 x랑 y가 무수히 많지?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근데 여기서 이런 조건을 주면 좀 풀어볼 만해져. x랑 y는 자연수야.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자연수는 1, 4, 2, 3, 3, 2, 4, 1에서 내 쌍의 해가 나와. 자, 이게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런 애 해의 개수를 찾는 데 쓰이는데, 자, 일단은 먼저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상황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첫 번째, 만약에 A랑 B랑 C랑 합해서, 자, 10이 된단다. 일단 애니 10이 된단다. 그런데, 여기서 A, B, C한테 조건 이렇게 붙을게. A랑 B랑 C는요, 음아닌 정수란다. 자,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자, 이게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랑 B랑 C랑 합해 10인데 음아닌 정수지.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결국에는 A랑 B랑 C랑 합해서 몇 개 뽑는다야? 10개 뽑는 거야. 됐어? 똑같은 걸 여러 번 뽑아도 되잖아. 여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10개 뽑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됐어? 응? 다시 그냥 이렇게 생각해. A랑 B랑 C랑 합해서 10이잖아. 이렇다고 쳐보자고. 해가 음아닌 정수잖아. 만약에 10빵빵 이럴 수 있어, 없어? 그럼 A만 10번 뽑았다고 생각하라고. A가 10이니까. 자, 이해됐어? 자, 그러면 만약 3, 7빵 하면 A 3개, B 7개, C 안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잘 봐. 음아닌 정수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안 뽑혀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요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서로 다른 ABC 3개 중에서 자, 서로 다른 ABC 3개 중에서 자, 몇 개를 뽑는 거야? 10개를 선택하는 거야. 자, 근데 음아닌 정수란 얘기는 음수가 아니니까 0이어도 괜찮다란 얘기잖아.
0이어도 괜찮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요. A, B, C 중에 안 뽑히는 게 있어도 돼, 안 돼? 그치? 안 뽑히는 거 있어도 돼. 그치? 자, 요 상황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제일 기본형이거든? 자, 제일 기본형인데, 자, 기본형 얘기를 다시 해줄게. 자, 요 놈의 해의 개수 몇 H 몇 가지야?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10개 고르는 거니까 3H 10가지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 해의 개수의 제일 기본이 되는 형태야. 자, 제일 기본형은, 자, 기본형은 뭐냐면, 다시 해의 조건이 무한인 정수, 음한인 정수, 0 이상의 정수. 됐지? 자, 좋았어. 제일 기본형이야. 자, 제일 기본형은 잊지 마. 자, 조건이요. 음한인 정수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는 그냥 풀면 됩니다. 알고 있는 대로. 자, 요렇게 보는 시각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제 조금 변형이 될 거야. 됐어? 자, 두 번째 이제 하나씩 변해. 자, 조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음한인 정수가 아니라 조건을 바꿔서 이번엔 자연수인 조건이야, 자연수.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A, B, C 합해서 10인데, 자, 조건을 이렇게 달려. A랑 B랑 C가 자연수야. 됐어? 형, 자연수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A랑 B랑 C가 0이면 돼, 안 돼? 안 돼. 적어도 몇은 돼야 돼? 1은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자, 둘 다 아셔야 돼요. 네. 자, 요 놈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자, 첫 번째는요. 자,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해의 문제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ABC가 자연수가 되려면 ABC를 적어도 몇 개씩 뽑고, 한 개씩 뽑고, 그 다음 7개를 그냥 뽑아버리면 되지. 얘처럼.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이해하는 방법은 이거야. ABC를 먼저 하나씩 뽑으세요. 그럼 A랑 B랑 C랑 일단 한 개씩 깔고 갔어. 앞으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7개만 더 뽑으면 돼. 됐어? 이거야. 자, 이해한다 무슨 소리냐면 ABC 먼저 각각 몇 개씩 뽑고, 그치? ABC 한 개씩 뽑고, 그냥 나머지 것들 또 뽑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치환할 수 있어요. 됐어요? 뭘로 치환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기본형이 되게끔 치환이야. 자, 다시. 기본형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기본형이라는 거는 내가 문제에 나온 요 미지수가요, 변수가요, 그쵸? 0 이상인 정수, 아닌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자, 기본형으로 치환을 어떻게 하나 볼게. 자,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데요. 됐어요? A, B, C가 자연수니까 A가 1 이상이고 B가 1 이상이고 C가 1 이상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A가 1 이상인 거 말고 기본형으로 치환하는 건 몇 이상이 되면 돼? 0? 그럼 A 빼기 1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A 빼기 1을요 소문자 A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B 빼기 1도 B로 치환을 하고요. 소문자로 치환하고 치환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되네. 소문자 A는요. 대문자 A는 소문자 A 더하기 1이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를 다시 치환해서 써주면 A 더하기 1이지. 소문자 B 더하기 1이고 소문자 C 더하기 1로 치환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A, B, C는 아닌 정수야 아니야? 아닌 정수가 되니까 1, 1, 1을 반대로 넘기면 네가 7이 되고 다시 이게 몇 H 몇이야? 3H7이 되는 거야. 기본형으로 치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개인적으로 둘 다 해놓으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자연수 조건이면은요, 그냥 요렇게 푸는 게 편해요. 근데 요 치환이 편한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자연수 조건일 때보다 조금 더 복잡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홀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면 그때 좀 복잡해지거든? 그럼 그때 치환을 하는 게 더 좋아. 단순 자연수 조건은 그냥 요대로 풀면 되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치환을 하면 좋은 경우는 그 해의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할 때. 자, 그리고요. 치환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몇 이상이에요. 이렇게 가지 지금. 이상이어야 돼. 그럼 몇 이하예요? 이러면 치환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기본적으로. 됐어요. 자, 그리고 뭐뭐 이상이에요. 이게 치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뭐뭐 이하는 치환 조건이 기본적으로 되질 않아. 됐어? 왜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한테 이랬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잖아. 이런 거야. A는 2 이하고요. B랑 C는 자연수여야 돼요. 이렇게 됐다고 풀어보자. 그럼 이게 몇 이상으로 치환이 잘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는 게 좋냐면 A가 2 이하면요. A는 2 아니면 1 아니면 몇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하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케이스 분류의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니? 자, 그래서 되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상은 치환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지만 만약에 자, 이상이 아니라 만약에 이하의 조건이 나오잖아. 이하의 조건은 케이스를 생각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는 자연수 조건이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수 조건이고, 자, 세 번째는요. 이건 이제 좀 하나로 정해지진 않으니까 좀 여러 개니까 아무거나 해볼게. 홀수라든지 짝수라든지 아니면 3의 배수라든지 아니면 3의 배수보다 1 크다든지 등등등 이딴 식으로 좀 더 복잡한 조건이 나올 때야. 됐지? 자, 그럼 한번 상황을 볼게. 얘도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랑 합해서요. 만약에 대충 한 숫자를 좀 바꾸자. 13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A랑 B랑 C는요. 저기요. 홀수가 돼야 한대요. 됐어요? A랑 B랑 홀수면 홀수 3개의 합이 13이 되는 걸 세는 게 쉬워? 얘를 딱 홀수 개씩 꼽는 방법은 분류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래? 원래 1111 931 913 맞아? 그다음에 7 이렇게 하겠지? 그럼 이게 편해? 아니요, 졸라 불편해요. 별로예요, 그죠? 다 분류하는 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해의 조건이 복잡하면 기본적으로 치환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잘 봐봐. 여기서 A가 기본적으로 홀수야, 아니야? 홀수는 얘를 2A 빼기 1 또는 2A 더하기 1이라고 치환하게 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치환할까 이렇게 치환할까에 대한 선택만 조금 더 해보자고. 왼쪽이 좀 더 편하겠어요? 오른쪽이 편하겠어요? 왜 오른쪽이 편해요? 이유는? 찍어봤어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우리 조금 더 편한 조건은 최대한 기본형으로 가는 거지. 그럼 자, 얘가 홀수가 돼야 되잖아. 얘가 홀수가 되려면 A가 적어도 1은 돼야 되지. 자, 다시 얘가 홀수가 되려면 얘는 A가 몇 이상이어야 돼?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홀수가 되려면 A가 몇 이상이면 돼? 0 이상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굳이 치환한다 치면 어느 쪽이 편해? 이쪽이 편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L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쓰자고. 대문자 A는 스몰 a 더하기 1, 2a 더하기 1. 대문자 B는 2 더하기 2, 얘는 2c 더하기 1.
얘가 몇이라? 13이고 A, B, C는 다시 기본형으로 돌아와서 뭐 아닌 정수? 음 아닌 정수. 괜찮아? 네. 그럼 그 다음은 어렵지 않지. 얘 다시 정리하면 A, B, C가 5가 되는 거고 그럼 3H 5가지에서 나온 게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당연히 네 번째.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걸 계산할 줄 알면 되는데 실제로 문제는 요렇게만 나올까? 근데 문항 개발이 좀 많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파트는. 그래서 네 번째는 실제로는 당연히 이거 일반적인 경우의 수 문제랑 똑같이 푼다 안 푼다? 이거는 그냥 결국엔 얘도 경우의 수 문제야. 됐어?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 케이스를 분류하고 더할 건지 반대 사건을 뺄 건지에 대한 얘기했지. 자, 그래서 당연히 얘는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분류하고 더할 건지 또는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뺄 건지에 대한 판단은 니네가 직접 세워야 돼.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내가 이거는 다 말해줄 수가 없겠지. 문제를 잘 읽고서 뭘 해야 하는가 라는 판단을 딱 세우면 돼. 됐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는 좀 했었어. 내가 앞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자, 기본적으로 분류할 때는 분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분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문제에서 주는 약간 특수한 조건들이 대체로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야. 됐어?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고. 우리 아까 이랬잖아. 뭐 A, B, C 더해서 10이 되는데 뭐 A나 B랑 C가 자연수예요. 혹은 음 아닌 정수예요라는 건 되게 기본적이고 편한 조건이지. 이건 특수한 조건이 아니야. 근데 만약 이렇게 살짝 바꾼단 말이야. A가 2 이하가 돼야 돼요. 이건 특수한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분류의 기준이 되는데 돼? A가 0, 1, 2 이렇게 가자고 했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런 특수한 애들이 자 그럼 분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주는 제한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제한 조건은 기본 조건이 아닌 약간 특수한 조건들은 다 제한 조건이 되고 걔 갖고서 분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일단 됐어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유형이에요. 중복조합에서 나오는. 네, 그냥 소개를 해준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뭐만 잘 돼 있으면 되냐면 자, 요 놈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지. 자, 네, 이거 하나 찍을까요? 이게 유형이라기보다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둘, 셋, 넷, 다섯 개거든? 그래서 일단 오늘은 3번까지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 보자. 세 번째 쌤을 가봅시다. 자, 세 번째 쓰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서로 다른 상자에 자, 같은 물건을 넣는 방법이야. 자, 근데 상황을 또 이해만 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쳐보자. 서로 다른 상자가 만약에 A, B, C 3개야. 똑같은 물건이 10개야. 됐어?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A, B, C 3개의 상자에 10개의 물건을 넣는 거지. 그럼 A랑 B랑 C에 들어갈 물건의 총합이 몇이 돼? 똑같지. 앞에 문제랑.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야? 10이야. 그럼 기본형이 되려면 빈 상자가 있어도 돼? 안 돼? 돼요. 0인 경우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이 되려면 각각의 상자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얘도 이렇게 돼요. 서로 다른이 n자리가 되고 뽑는 게 10개니까 얘가 r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도 첫 번째 기본형이 있겠죠. 기본형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빈 상자가 있어도 돼, 안 돼? 그렇죠. 빈 상자를 허용하는 게 기본형입니다. 자, 이게 기본형이 됩니다. 오. 자, A, B, C 합해서 10이 되는 거고요. 빈 상자가 있어도 됩니다의 의미는 A가 음한인 정수, B도 음한인 정수, C도 음한인 정수야. 내 0 이상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원래 음한인 정수라고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몇 H 몇 가지예요? 10가지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우리한테요, 빈 상자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빈 상자 없어야겠어요 라고 하면요, 그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 상자에 몇 개씩 넣고 하나씩 넣고 앞으로 몇 개만 더 넣으면 돼? 몇 H면? 그렇지.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야. 그 외 짜잘한 것들은 앞에 부정방정 해외 개수랑 똑같으니까 내가 설명을 안 할게. 이해됐어? 좋아.